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리더십을 완성하는 20가지 덕목에 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리더 개인의 자질, 그 다음에 리더와 관계에 있는 인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조직 내의 시스템 확보,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20가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농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시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직으로 나가기 전에, 즉 인재가 자리를 확실하게 맡기 전에 인재에 대한 시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리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재가 과연 이 자리에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 단계, 시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시관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되는가라는 원칙 견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관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라는 인문학적인 공부도 필요한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시관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임금 자리를 양보받은 다음에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3년마다 3번씩 실적 점검을 합니다. 9년째, 즉 3번째 실적 점검 때는 본격적인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재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9년째 들어오면은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지 좌천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영원히 퇴출시킬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제도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과거제가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밟았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인재에 관한 시험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어 왔고 또 거기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조직의 인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해야 될 것이냐, 인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전에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정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과정에서 주의하실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원칙과 법 그리고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리더 개인의 의견과 사사로운 편견이 작용할 위험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어느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필요할 때 시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실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시로 선발하는 겁니다. 요순 같은 경우에는 장차 임금 자리라고 하는 큰 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 조치로서 민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순을 발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맞춰서 실제적인 필요에 근거해서 수시로 선발하는 필요에 따른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전 준비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야구라든지 스포츠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쉬울 겁니다. 2부 리그 같은 것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축구 구단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언제든지 이 인재들을 필요할 때 또는 결혼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사전 준비된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의 2부 리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임자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건 인턴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조직의 자리를 맡게 되는 초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할 것이냐라는 초임자에 대한 시간 문제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적 시간이 있습니다. 자리도 여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조직에 이런 전문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암행어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자리를 위한 시간도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즉 리더가 우리 조직에는 이런 자리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조직원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을 추천받거나 또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여자 황제였던 중국 역사상 최초의 또는 전무후무한 단 하나밖에 없었던 여황제 무측천이 이 방식을 선호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어 놓은 자리는 추천에 의한 그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만은 리더가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참신한 인사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등급에, 즉 시간과 연수에 맞춰 가지고 꼭 거기 얽매여서 계속해서 시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시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충분히 통과하고, 즉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능력이 출중하면요, 다음 자리를 위한 시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혔더니 성과도 좋고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 다 그 다음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필요로 한데, 관례상 그걸 깨고 그 다음 해에도 바로 시간을 함으로써 연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인재의 적극성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성과에 따른 시간이 되겠죠. 연수를 정해놓고 매년이라든지 또는 2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조직 성격에 맞춰가지고 성과를 따져가지고 시간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천과 시험을 결합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때 보증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임용과 시험을 병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용해놓고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고, 여러분들은 내 조직에 맞는 시간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알맞은 시간 방식을 제도로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요, 자리와 인재의 합리적 기용, 그리고 자리와 인재 이 두 요소의 조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일이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제1 기준으로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고, 인재의 적극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진이라든지 무슨 그 성과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재를 다그치는 채찍도 필요하다라는, 물론 오늘날 조직인대에 있어서 채찍보다는 당근의 위력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얻어서 큰 일을 돕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리더의 허심탄회한 리더십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인재를 얻어가지고 우리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의 큰 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원대한 식견과 포부를 가지고 인재를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좋고 나쁜 사람, 그리고 현명하거나 또는 능력이 있거나 어리석은 자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천하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당나라 태종이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리와 인재의 기용과 조합의 문제를 당태종은 이미 1400년 전에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간의 역사 또는 이런 시간에 관한 선인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청렴한 조직을 위한 좋은 기초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덕을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 제도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경제만을 또는 돈을 너무 중시하는 이런 세상에 있어서는 덕을 갖춘 인재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품을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제도도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시간이 던지는 계시로서 말씀드립니다. 현대에 맞는 변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투명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리더의 개인적인 사욕이라든지 편견이 작용하면 안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관을 해가지고 인재를 확보했으면은 적정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덕만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정신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인재가 기초적인 생활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대우를 확보하는 그런 시관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엉뚱한 쪽으로 또 좋지 않은 쪽으로 인재가 머리를 쓰거나 또 다른 쪽으로 떠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관이라고 하는 시스템 정착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게 되면요, 어떤 리더인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조직 시스템 이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리더 여러분들에게 시관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